우리 다 여덟 번. 여덟 번. 야, 왜요? 똥멍청한 새끼.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너 소나이 선생님하고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머리 자르셨네요? 어? 선생님 머리 자르셨네요? 어? 머리 자르셨어요? 머리가 안 보여? 여기 머리 있는데? 머리카락 자르셨네요? 옆이 좀 깔끔해지신 전엔 지저분했단 말이냐? 저는 깔끔했는데 더 깔끔해. 저는 부드러웠는데 깔끔해졌다. 에휴, 이 한심한 복덩이들아 어떡하려고. 1차 결과가 6일 남았습니다. 뭐라고? 1차 결과가 6일 남았습니다. 붙겠지. 걱정은 하냐? 저는 제 성적 때문에 걱정됩니다. 붙겠지. 걱정이 돼? 걱정할 것 같으면 미리 열심히 하지 그랬어. 성적이요? 어. 근데 네? 죄송합니다. 1차에서 20분 못 아, 나 왜 그랬지? 난 그냥 지금 1차 붙는다고 하는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우리 경기 북가고 3번 할 차례였나요? 네, 손으로. 2-2번 아닌가? 2-2번 2-2번 할 차례예요. 아, 맞다. 자, 시력이 좋지 않은 북가기는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에 출발 신호 총이 빛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이유가 무엇이 때문인지 생각하다 어젯밤에 깜빡이 잊고 평소 착용하던 각막 불절 교정술 렌즈라 그래서 뭐 드림 렌즈라고 얘기하더라, 그치? 이거를 착용한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드림 렌즈라는 렌즈를 착용하고 잠이 들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은 A에 대한 자료이다. 렌즈는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서 시정을 교정하는 렌즈로 잠들기 전에 자, 그림 1, 2처럼 착용하고 아침에 제거하면 자, 3과 같은 각막 형태가 납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맨눈으로도 개선된 시력이 하루 정도는 유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자, 이 렌즈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북가기는 볼록 또는 오목 렌즈 중 어떤 렌즈로 된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 판단 근거를 눈의 구조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해보자. 자, 여기에서 간단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상인 시력은 앞에 각막이 있고 안구가 있지. 자, 각막이 있는데 이 각막 안쪽에는 뭐가 있지? 홍채가 있고 홍채에 의해서 누구의 크기가 결정되지니? 동공의 크기가 결정되죠. 자,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오므라들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좁아지는 특성을 갖게 돼.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수정체가 있어요. 자, 수정체는 볼록 렌즈 모양으로 빛을 모아서 빛이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지? 망막에 맺히게 해주는데, 자, 이 안쪽에 이 안구의 막은 가장 바깥쪽에 무슨 막이 있어? 가장 바깥쪽에 공막이라고 불리는 막이 있죠. 맞아요? 조심하실 것, 이 안엔 다 채가 어인데 홍채만 아이야. 잘못 쓰는 경우 되게 많아. 자,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뭐가 되니? 동공. 얘가 수정체. 자, 수정체에
두께를 조절해주는 아이가 있지. 뭐가 있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부분을 손모체라고 하지. 옛날에는 모양체라고 했었어. 근데 요즘은 손모체라고 불러주지. 자, 한편 이 공막의 안쪽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자, 암실의 역할을 해주는 막이 있어. 이 막은 방 같은 소리하고 앉았고, 암실의 역할을 해주는 막,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어. 우진아, 뭐지? 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니까 무슨 방공막이야, 씨. 무슨 막? 한국말 같지가 않대. 한국말이야. 무준아? 네? 옵션 했습니다. 거기까지 학교에서 배웠어요. 알고 있어야지. 과학고 간다는 친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윤아야? 한번 또 울릴까? 이따고 정신자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 정답. 맥락막. 배웠잖아, 이 새끼야. 배웠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막은 자, 시세포들이 잔뜩 존재하는 망막이 있지. 망막 중에 초점이 생기는 이 위치를 뭐라고 부르지? 황반이라고 부르지. 옛날에 개그맨 중에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그룹을 형성했던, 너네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겠다, 이랬던 개그맨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장님이 됐어. 갑작스럽게 다 시력을 잃어갖고 장님이 됐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갖게 된 병이 황반변형증이라는 병이야. 이 황반이 변형이 돼서 시세포들이 작용을 안 해. 그래서 눈을 볼 수가 없어. 이거 수정체 이동시켜 갖고 다른 곳에 상을 갖게 하면 잘 볼 수 없을까? 사실 대부분의 시세포가 이 주변부에 모여 있다라고 해. 그래서 황반 주변이 변형이 돼 버리면 눈을 작용시킬 수가 없다. 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정체를 수술해 갖고 딴 데다 하면 조금이라도 보일 텐데, 그치? 응? 뭐라고? 진짜 할머니 그러다가 뭐 하면? 선생님 말대로 약간 수술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니까 안 하고 있지. 바보냐? 불가능하니까 못 하고 있잖아. 응? 자, 그 다음에 시세포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이곳을 뭐라고 하지? 맹점이라고 하지. 자, 이 시세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자, 밝을 때 반응하는 원뿔 세포와 이거는 빛이 중학교 1학년 단원에 있어서 나오기 쉬운 아이야. 원뿔 세포는 세 종류가 있지? 누구? 원뿔 세포 세 종류가 있어. 뭐가 있지? 얼 원뿔 세포, 지 원뿔 세포, 비 원뿔 세포가 있어. 적 원뿔 세포, 청 원뿔 세포, 녹 원뿔 세포 세 가지가 있어서 이 빛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세 가지 세포가 모두 반응하면 우리는 뭐라고 보이지? 백색광을 보는 거야. 적 원뿔 세포로 반응하면 적색으로 보이고, 청 원뿔 세포는 청색. 청 원뿔 세포와 적 원뿔 세포가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 자홍색으로 보이겠지. 자,
빛의 삼원색과 연관시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3차 시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아이야. 자, 한편 자,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 막대세포는 옛날엔 간상세포라고 했는데 얘는 명암을 식별해줘. 그래서 밝고 어둠을 보게 되지. 자, 밤에는 우리가 색깔을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왜? 원뿔세포는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게 되거든. 밤에는. 역치라는 게 생물 시간에 뭐라고 배웠니? 어떤 자극에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하지. 들은 기억 있지? 그래서 역치 이하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해. 그러면 얘는 막대세포만 작용하겠네. 그래서 밤에는 색깔 식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낮에는 명암 식별이 잘 안 되지. 다 화나니까. 그 이유는 중학교 과정에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유추하는 과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만 잠깐 해줄게. 이 막대세포에는 말이에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존재해야 돼요. 이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잠깐 출결 체크 잠깐 해보고 가자. 꼭 수업 시간에? 나오는 샤프가 그려나가고. 야, 그럼 미리 깎고 들어왔어야 되는 게 학생의 자세 아닐까? 나가. 그러면 이 빨리 가라니까.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빛을 받으면 레티넨 또는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변화가 돼. 눈 영양제 레티놀, 레티날이라고 써 있는 물질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찾아봐봐. 눈 영양제, 아빠들이 요즘 눈 영양제 드실 때가 됐는데, 응? 그래서 눈 영양제에 보면은 레티논 또는 레티날이라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로놉신의 재료가 된단 말이야. 이 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간에서 혹시 카로틴이라는 물질 들어본 적 있니? 카로틴이 뭐지? 그냥 비타민 A야? 그냥 비타민 A야? 카로틴은 비타민 A야?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당근에 비타민 A가 들어있어? 소의 간에도 많이 들어있어. 혹시 카로틴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예요. 여기서 프로라는 것은 프로 선수의 프로가 아니고 비타민 A의 전 형태야. 혹시 에르고스테린이라는 물질 들어본 적 있나요? 에르고스테린. 얘는 프로비타민 D예요. 이 에르고스테린이 비타민 D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자외선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햇빛을 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지. 아무튼 이 카로틴이 간에서 프로비타민 A 형태에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돼요. 이 비타민 A가 레티놀을 다시 로놉신으로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로놉신이 다시 어디로 이동해? 눈의 막대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 막대세포로 이동한 로놉신이 햇빛을 받으면 화학 반응을 해요. 빛을 받으면서 얘가 화학 반응을 해서 레티놀로 바뀌면서 전기 신호가 생겨. 그 전기 신호가
시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되지. 자, 그러면 혹시 이런 경험 있나 모르겠다. 갑자기 주위 환경이 어두워지는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어. 요즘은 좀 힘든데 그거를 직접 느끼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야. 요즘 CGV 같은 게 없을 때, CGV 같은 게 없을 때 영화를 좌석제가 아니었어. 인천이 대박이지. 인천이 좌석제가 아니었어. 의자가. 그래서 서서 보는 사람도 무지 많았어. 근데 서울에 가면 개봉관에 가면 되게 유명한 극장들이 많다. 단성사, 국도극장, 서울극장, 엄청나게 많은 개봉관들이 있었거든. 피카디리 극장, 종로 쪽에, 종로 을지로 쪽에 되게 많았었는데 이 극장에 가면 암표를 사서 들어가야 돼. 암표 값이 몇 배씩 받아. 그렇게 표를 끊기가 힘들었단 말이야. 인터넷 예매는 없던 시절이니까. 인터넷은커녕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면 암표 사갖고 들어가던가 해야 돼.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개봉 영화를 보려고 인천에 무지 많이 왔어. 왜? 좌석제가 아니잖아. 일단 들어가면 재수 좋으면 자리를 맡을 수가 있어. 대박이지. 근데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야 되잖아. 요즘은 CGV 가면 인도등 있지. 이쪽에 가라고 유도등 있잖아, 바닥에. 근데 옛날에 그것도 없어. 캄캄한데 일단 들어가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내가 극장 상연 중인데 문을 열고 들어갔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이 로도씨는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분해해버려. 레티넨으로. 그럼 우리 몸속에 레티넨이 로놉신이 없어. 눈 속에. 그럼 빛이 와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자극이 작아.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윤아가 겪은 블랙아웃 상태를 겪게 되지. 앞이 깜깜해. 그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어느 정도로 재밌냐면 화나잖아.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 화나단 말이야. 처음 사람이 들어왔어. 싸다고 딱 때려도 몰라. 뭐야? 너 어떤 새끼야? 해도 몰라. 그 정도야. 안 보여. 그래서 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없으면 자꾸 이제 로놉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막 만들어지면서 로놉신이 짠뜩 생기면 그때 앞이 보이게 돼. 그래서 가장 로놉신을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 극장에 들어가서 아무튼 입구 근처에 서서 눈을 감고 있어. 잠깐.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감고 있으면 왜? 약간의 빛이라도 화면에서 오면 조금씩 생겨도 자꾸 분해하잖아. 하지만 극치 이하란 말이야. 눈을 감고 있으면 아예 빛이 안 들어가니까 소모하지 않고 금세 만들 수 있지. 아무튼 영화를 봤어. 근데 옛날에는 또 이랬다. 영화 다 끝나지. 출입문 외에 바깥쪽으로 직접 나가는 문들이 있었어. 사람들 많을 때는 한꺼번에 빠지게 하려고 그 문을 열어줘. 그 문을 열어주면 갑자기 깜깜한 데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놉신이 한순간에 분해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완전히 오늘 윤아가 겪은 상황이야. 블랙아웃, 화이트아웃 다 겪었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지. 오케이? 그게 바로 이 간상세포, 막대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사용하다 보면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수정체가 너무 땡땡해. 곡면이 커졌어. 곡면이 커지게 되면 원래 빛이 황반에 와서 맺혀야 되지. 빛이 황반에 와서 맺혀야 되는데 얘는 황반보다 앞쪽에서 뭘 갖게 해? 초점을 갖게 해. 이렇게 오게 되면 상이 어떻게 보일까? 흐리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일단 빛을 어떻게 해줘야 돼? 퍼지게 한 다음에 다시 모이게 해야 되겠네. 퍼지게 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오목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이 순간에 빛이 오목렌즈를 지난 순간에 일단 퍼졌다가 다시 상이 맺히게 하니까 먼 곳에 상을 갖게 합니다. 이런 눈을 뭐라고 하죠? 근시라고 해요. 근시는 가까운 데 있는 글씨는 잘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글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다. 자, 한편 이런 경우도 있어. 렌즈가 오래 쓰다 보니까 제대로 눌리질 않아. 그러면 빛이 오다가 어떻게 되죠? 망막보다 먼 쪽에 상을 갖게 해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도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정해 줘야 돼요? 볼록 렌즈를 교정하게 됩니다. 볼록 렌즈로 교정하면 빛을 1차적으로 모이게 하지. 그 다음에 다시 보이니까 망막에 초점을 갖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눈을 뭐라고 하지? 원시, 노안, 치매라고? 노안이면 다 치매냐? 쌤도 치매겠네? 알겠어. 노인 비하 발언했어. 에이, 민주당 같은 놈.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무준아, 노인이면 뭐야? 노인이면 뭐야? 노안이면? 노안이면 뭐지? 치매지. 선생님 저 원래 약속 먹거든요.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코로나인데 왜 만지래? 코로나 저 옛날에 걸렸었어요. 옛날에 걸리면 또 걸린 애들도 있는데. 진짜요? 3번 걸린 애 있던데? 이제 큰일 났다. 찬욱이도 코로나 걸리겠네? 저 옛날에 걸렸는데. 옛날에 걸린 거하고 지금 걸린 거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망막을 눌러놨대. 눌러놓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이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2-2번 빨리. 풀어랬더니 다 안 풀어오는구나. 미리 다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저번에 풀 시간 주시고 아, 너는 그 시간에 뭐하고? 이은빈, 왜 지각했어 이놈의 지지배? 어? 바로 왔는데도 응? 늦었다고? 아 당연하죠. 야, 뻥치지 마. 아 진짜예요. 학교에 뻥, 뻥, 뻥. 전화해보세요. 진짜 전화한다? 아니 4시 반에 끝났는데. 4시 반에 끝났으면 5시면 왔어야지. 아니야 거기서 버스 3번 갈아타고 한 시간 넘게 걸려요. 또 걸어야 돼요. 날라와야지. 은빈이는 학교 날라리잖아. 날라와야지. 응? 학원 오면서 날라리기가 빠져갖고 날라리가 아니야? 이거 뭐 혼자 맛있는 거 다 싸갖고 오면서. 아니요 학교에서 가져오고요. 조용히 해. 얘들아 놀라지 마.
그래도 좀 황 때리시는데. 아니 근데 뭔가 원영쌤이 하면은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이쌤이 하면 시끄러워. 혜지쌤이 너무 무섭다는데. 무섭지 않아? 자, 그냥 다 했나요? 누가 발표해 볼까? 현민이? 현민이야. 아니, 저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어쩌라고. 갈갈이랑 달걀 후라이 한다고? 아, 하고 와. 내가 말로 발표해 봐, 써서. 예. 그 북각이는 슈가 신호총에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근시이기 때문에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근시는 초점이 앞에 맺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초점을 조금 더 뒤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 빛을 뭐라 해? 이런 것도 결론 이제 문장을 쓰다 보면 논설문에 특징이 있잖아. 논설문은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이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 근데 무슨 뜻이냐고 니랑 다 앉아. 자, 논설문에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있는 거 알고 있지? 무슨 뜻이야? 두괄식은? 두괄식이 뭐야? 미괄식은? 먼저랑 끝쪽이랑 먼저 같긴 한데. 양괄식은? 몰라요. 자, 두괄식이란 결론을 맨 먼저 이야기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부언 설명하는 기법. 미괄식은 전체적인 상황을 다 설명하고 결론을 가장 뒤에 내주는 방법. 그리고 양괄식은 결론을 맨 앞에다 쓰는 방법이야. 그런데 모든 답변의 기초는 두괄식이 좋아. 왜? 선명하게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가끔 누군가하고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걸 누군가 지켜봐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때는 양괄식이 좋아. 자, 그래야지 나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기가 쉽거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북각이는 근시입니다. 북각이가 근시인 이유는 각막을 누르는 드림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 각막이 면이 평평해짐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오목 렌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하루 정도를 눈에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 드림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빛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눈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양괄식이 되겠다. 따라서 북각이는 근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써야 돼. 응? 자, 말로 쓰고 발표를 해야 돼. 응? 자, 2-3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겠지. 자, 동물의 행동 양식에 대한 얘기야. 자, 동물은 자, 이런 생활 양식이 있어. 동물의 운동에 반사라는 것이 있다. 이 반사라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 반사가 있어. 첫 번째, 조건 반사가 있어. 그리고 무조건 반사가 있지. 또한 무조건 반사에는 반사의 중추가 누구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척수 반사 그리고 연수 반사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조건 반사의 중추는 누구야? 대뇌가 되지. 대뇌가 필요하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니? 과거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한번 해보자. 레몬 머릿속에 상상해봐. 레몬 뭔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아? 뭐가 생기지? 레몬하고 우리 신체의 변화, 레몬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 뭐가 있지?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지. 만약에 침이 안 고인 사람,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는 친구야.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 또는 맛있게 느끼던가. 맛있어도 침 흘리는데. 자, 이거를 처음 실험한 사람이 파블로프라는 러시아의 생물학자지, 생명학자지. 이 사람은, 이 파블로프는 똥강아지에게, 책에는 주로 세퍼트로 나옵니다. 세퍼트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칩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해주니? 종만 울렸을 때 변화를 주지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실험 중이야. 이 바깥쪽에 있는 비둘기 새끼들한테 지금 조건 반사를 실험시키고 있는데, 진짜 비둘기는, 새 조류들은 뇌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니? 머리, 눈. 응? 아니, 눈알이 크긴 큰데 뇌 중에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큰 뇌가 중뇌야. 이 중뇌들이 물고기나 조류들이 공간 속에서 3차원 세계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 중뇌가 발달해. 중뇌가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 유지도 관계해. 응? 눈에 대한 중추가 중뇌인 경우들이 많거든. 눈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눈을 감게 되면 시각이 흐트러져서 몸의 평형 감각을 잃게 되거든. 그래갖고 이 비둘기 새끼들에게 조건 반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 이 새끼들이, 이 비둘기 새끼들이 소리만 내도 안 도망가. 기억 할당 장소가 너무 작아서 과거의 경험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바보스러운 사람한테 이 새대가리 했던 것 같아. 닭대가리 이런 표현 쓴 것 같아. 그냥 안 쫓으면 안 돼요, 되게? 똥 싸니까. 어디다가요? 치가 있는 자리에다가. 또 그냥 똥 싸면 되는데. 누가 치는데? 네가 와서 베란다 청소 좀 하고 갈래? 치워야 돼요, 그러다? 그럼 똥이 있는데 어떻게? 비둘기 똥은 요산 성분이에요. 요산 성분이라 콘크리트 등을 부식시킵니다. 똥이 아주 독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 중이야. 그 다음에 발명품 하나를 만들까 해. 조류 퇴치기. 비밀이야. 자, 그래서 대뇌가 중추가 된다라고 하죠. 반면에 무조건 반사라는 것은 뇌가 아닌 척수나 연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사야. 예를 들어서, 놀라지 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척수 반사에 해당하냐면 이런 반사야. 갑자기 공이 날라온대. 그러면 공을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 이렇게 피하는 게 바로 척수야. 잠시 뒤에 아무래도 놀라지 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척수 반사. 무릎 반사도 척수 반사야. 무릎을 누군가 나를 때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놀라는 것도 척수 반사야. 손 부러진 것 같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손대니? 저 하찮은 친구로 해서 내 손 다칠 뻔했어. 그래서 이런 반사들이 척수 반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우리 생명 유지와 관계된 것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호흡과 관계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 아이들은 대부분 연수 반사인 경우들이 많아. 재채기 왜 하지?
뭔가가 폐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해. 뭔가가 폐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재치기. 가장 대표적인 거. 고춧가루 하나가 폐 근처로 갔어. 기관 근처로 갔어. 그러면 재치기를 통해서 빼내. 하품. 이런 것들이 등등등 연수 반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라는 얘기가 있다. 그럼 책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니은의 이유는 은민이가 얘기해보자. 오늘 물리책도 안 갖고 왔겠네? 오늘 물리 클리닉이에요. 원래 오늘 밖에서 하는 나 보기 싫어? 네, 좋아요. 물리책 안 갖고 왔지? 에어컨 잠깐 틀을까? 공기가 좀 답답하졌지? 왜 바뀌었어요? 어? 왜 바뀌었어요? 뭐가? 그 클리닉. 내 마음이야. 선생님 은빈이 좀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오겠다는데 왜? 어? 얘가 춥대요 지금. 아니 지금 무준이 너무 작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긴팔을 입으란 말이야 짜식아. 반팔 입고 춥대. 내가 벗어줄게. 약 부정. 어? 약 부정. 내가 벗어줄게. 뭘 벗어줘? 잘 모르겠습니다. 뭘 벗어준지 잘 모르겠다고? 이해는 이유요. 윤아가 대답해볼까? 몸에서 생명의 위력을 느끼면 배를 따라 돌아오려고 길어가지고 바로 쳤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아. 자, 청각에 대한 자극의 전달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소리를 귀로 인식하고 이게 감각신경인 청각신경을 따라 척수와 일반적으로 소리 들을 때야 척수와 연수를 거쳐 대뇌로 가서 운동기관을 따라서 반응을 하지. 운동신경을 따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자극과 반응의 전달 과정이거든. 그런데 갑작스런 이런 소리들은 우리 몸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싶으면 척수에서 직접 운동신경으로 자극을 주게 돼요. 오케이? 이걸 반사궁이라고 부르거든. 반사궁이요. 반사궁. 반사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사궁에서 척수에서 직접 자극이 운동신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극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아. 그럼 말로 쓸 때는,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일반적인 소리에 대한 자극은 귀, 청신경, 척수, 연수, 대뇌를 통해서 운동신경을 따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런 소리는
척수에서 직접 운동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어져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제가 학교 수행평가에서 틀린 내용인데 제가 학교 수행평가에서 저렇게 썼다가 틀렸거든요. 어떻게 썼다가? 선생님이 쓰신 대로 썼다. 뭘 쓰는데? 저희 수행평가가 저 질문이 뭔데? 눈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눈이랑 귀랑 다르다. 근데 아니. 거기서 말하는 게 귀나 눈이나 그런 거는 그 척수보다 뇌에도 가까우니까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간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감점당했는데. 진짜래? 아닐 텐데? 그것 때문에 감점당했는데. 아닐 텐데? 이게 사람에게는 뇌로부터 비롯된 뇌성신경 13개와 척수로 비롯된 척수신경 31쌍이 있거든? 그럼 귀에서 청각신경. 근데 일반적으로 척수를 거쳐가거든? 너는 그럼 왜 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요거는 부정확하니까, 쟤네 학교에서 부정확하니까 이따가 생명 시간에, 다음 시간이지? 생명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열수에서 교차이 나왔잖아. 선생님 기억에는 아니거든? 선생님 기억에는 아니야. 근데 한번 혹시 모르니까 그동안에 생물이 또 발달해서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생명 선생님께 이 소리의 반사공하고 소리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 척수 반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 경로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라. 알겠니? 그게 가장 정확할 거야. 너희 학교 선생님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주로 척수신경은 얼굴 근육 등에 관계하거든. 근데 보는 감각신경은 아닌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만약에 던졌어. 깜짝 놀래잖아. 깜짝 놀래는데 그 모든 게 척수를 거치기 때문이거든. 응? 한번 그럼 척수 반사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하고 척수 반사 관계를 한번 여쭤봐. 선생님 기억에는 너네 학교 선생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 아니면 수행평가 다시 또 받을 수 있나? 끝나지 않아? 이랬거든. 그쌤 인사거든요. 아니 우리 이거 이해할게요. 아 그래? 그럼 되지. 그럼 책에서 찾아 다시 증거를 가지고 가서 따지면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뭔가를. 표현상. 제가 표현상이 아니라 그거 수행평가를 보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해설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여기 척수를 쓴 애들은 다 틀렸다고, 더 뇌에 더 가까워서 굳이 척수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뇌로 간다고. 그래서 척수로 쓴 애들은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하이타는 건데 여기. 잠깐만. 아니면 너네 선생님 개쪽 빨려서 어떡하니? 나는 생물 선생님 아니라 상관없는데. 내 신경도 13쌍이었는데 12쌍으로 바뀌었나 보다. 너 했어? 고난까지? 이렇게 거 끝내는데 이렇게 거. 이렇게 거 하는 거 없어? 이어폰은 안 돼. 7단원까지 프로그램 거. 7단원까지 쓰라고 했다고? 근데 내가 따지고 보면 나도 여기 안 배웠어. 나다 했어. 너 4단원까지밖에 안 썼는데? 나다 했어. 너 7단원까지 했다고? 힘들었어. 근데 근데 이거 많이 했어. 여기는 다 외웠어. 야 누가 7단원까지는 뭘 안 하는 거 없는 거야? 아니, 지도하는 거 조용히 해봐. 왜 떠들어? 대박이다.
책이 없는데 이거 뇌신경에는 후각신경, 시각신경,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인지 뭔지 모르겠고 3차 신경,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 갓돌림신경, 얼굴신경, 속기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혐의신경 등이 있대. 그게 다 적수를 고쳐요. 야, 근데 여기 책인데 다 고치는 거. 나도 교과서대로 쓴 거거든. 그럼 눈에 대한 신경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청각신경은 맞아. 근데 이건 의식. 이건 이건 걔네가 다가 족수로 아니 갔다. 근데 갈 땐 돼, 안 가잖아. 이태원 세라는 쓰는 거 어떻게 해버려? 그러니까. 어렵다. 아니 제가 깨는 족수에 거치긴 하나. 아니, 이거 그게 아니라, 인식한 다음에 얘가 내려갈 때 속수가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럼 쌤은 이러는 다 고치신 거 같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여기는 왜 척수가 안 돼? 척수가 되는 척수가 안 돼? 척수가 돼요. 근데 좀 부정확한데 생물쌤한테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각의 성립 기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요거는 이제 의학지에 쓰인 거야. 눈에 들어온 빛은 각막에 의해서 처음 굴절되고 굴절된 빛은 홍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공을 통과하는데 이때 불필요한 빛을 차단을 한다. 이 빛은 동공 안의 수정체에 의해서 다시 굴절되어지고 수정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각막에 의해서 굴절된 빛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뿐만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물체의 거리에 의해 생기는 굴절 부족을 적당한 망곡 증가와 전진에 의해서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조절이라 한다.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초자체의 안을 지나서, 초자체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유리체야. 응? 유리체를 초자체라고 해. 유리체 안을 지나서 망막에 도달하게 된다. 이곳에 도달한 빛은 위아래가 뒤집혀진 모양을 갖는다. 망막에 맺힌 sak은 1억 2천 개나 되는 시세포의 상당 부분을 자극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포는 눈에 들어오는 빛을 직접 받아 자극되는 세포를 이야기한다. 시세포가 빛을 받으면 빛 에너지를 수용해 사물의 색을 구별하는데 이때 망막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반응을 일으켜 빛의 자극을 신호로 변화시키게 된다. 시신경에 전달한 자극은 시신경관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는데 이 시신경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 중간에 시신경이 교차되는 시신경 교차 부분이 있다. 신경 교차는 어디서 일어나? 연수에서 일어나잖아.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 내가 정확히. 이렇게 교차되며 나누어질 때 오른쪽 시야는 대뇌의 좌측 후두엽에 전달되어지고 왼쪽 시야는 우측 후두엽에 전달되어져 자 인식하고 서로 통합되어 하나의 화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신경관을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근데 연수랑 고치는 보면 무슨 저랑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시다 하세요. 근데 나 그게 그 의식이었어. 의식. 의식반. 의식이면은 제대로 가기 전에 척수 안 고치고. 그러니까 안 고치고 가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나도 문제 나고 그러면은 저거는 요거는 무조건 반사하니까 요 경우는 저기 맞고 얘가 순간 얘가 틀린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야구공 날아오는 거 보고 인식하는 거지. 야구 나랑 그거는 야, 그건 의식이야. 그니까 나 지금 청각신경, 지금 저건 무의식이잖아. 청각신경 대뇌 그다음에 지금 저거는 무조건 아니 하얀 것이. 어? 하얀 것이 의식. 만약에 못 찾으면 선생님이 신경외과 근무한한테 물어봐갖고 시신경이 어디로 전달된지 확인해 줄게. 빨간 붙이는 거 말고. 저 흰색 글씨 저거 의식이잖아. 척수 무의식이었어. 근데 너가 흰색으로 적었는데. 근데 넌 그 척수
패스하면서. 그러면 너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조건 맞는데 너가 흰색으로 적었으니까 흰색이 조건 맞는가? 맞네. 한번 생명수계 1차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신경외과 근무원한테 한번 물어볼게. 응? 어떻게 되는지. 자, 아무튼 이렇게 반사란 이야기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3번. 다음은 북가기가 과학창의 융합의 날 행사에서 참여한 체험부스 1과 체험부스 2에서의 활동이다. 체험부스 1. 따끈따끈 추위를 녹여줄 손난로 만들기. 자,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열의 출입이 있지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 대표적인 화학도는 열을 방출하면 발열, 흡수하면 흡열.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 왜? 기억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생활에서 물리 변화 또는 화학 변화를 통해서 발열 반응하라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일상생활에도 있니? 일상생활에 근데 선생님 그 손난로. 손난로, 산화철에 자 철이 산화 과정에서 발열하겠지. 또 있어.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네. 어떤 일이 생길까? 어? 눈밭? 제설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은 물에 반응하여 발열합니다. 그럼 쌓여있는 눈이나 얼음을 녹이지. 일단은 녹인 상태인데 이런 물질이 들어가면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생기겠죠. 어느 점 내림에서 어느 점이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까지는 아니다. 상당히 추워도 물이 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많다면 어떤 일이 생겨? 염화칼슘이 많으면 철의 부식 등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또 일부는 우리나라 염화칼슘이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 소금을 뿌려도 같은 효과를 주는데 소금도 같은 효과를 주는데 소금도 어느 점 내림을 시켜서 같은 효과를 주는데 비슷한 효과를 주는데 얘도 역시 어떻게 된답니까? 얘도 역시 철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 자소서에 썼는데 이 제설제에서 누구를 쓴대요? 설탕을 쓴대요. 겁내 비싼 설탕을 거기다 쓰겠대요. 응? 자동차가 나중에 너무 끈적거려서 돌에 들러붙으면 어떡하지? 응? 애들이 탕후루 좋아하니까 이제 타이어도 탕후루 만들려고 하나 봐. 아무튼 실제로 설탕을 모래에 도포시켜서 그거를 대신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요즘 국제 설탕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서 그냥 바닷물 퍼다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제설제 사용했을 때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또 있어. 이 어느 점 내림을 극복하고 얼음이 얼어버리면 고라파집니다. 어떻게 고라파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얼음이 너무 꽝꽝 얼어갖고 잘 안 녹아. 봄 될 때까지 잘 안 녹아. 그래서 계속 얼어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추우면 더 안 좋다. 그래서 눈이 오자마자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쓸자. 응? 그 눈 안 썰면 벌금 냅니다.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들이 쓸어주죠. 근데 어디는 얼음이고 어디는 콘크리트인데? 아스팔트인데? 이렇게? 응? 그리고 또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응? 에이. 자, 아무튼 자 손난로가 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난로를 만들었다.
흔들이 손난로, 철가루, 소금, 활성탄, 질석이라는 게 보온제로 이용한대요. 자, 한편 똑딱이 손난로, 아세트산 나트륨, 물, 똑딱이 버튼이 있다. 자, 흔들이 손난로는 철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이 되는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누가 얘기해 볼까? 이거 자소서에 쓴 사람이 있던데. 철의 산화 과정 한번 써보자. 알파반에 있나봐. 그 하준 거 아니에요? 응? 몰라? 아이네요. 몰라. 아니네, 그 화학생이 그거 운영한다고 자, 다 썼나요? 뭐죠? 4FE 플러스 3호수가 2FE2. 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때 맞춰놓은 거 그냥 맞춰본 거야? 수업 맞추면 되지. FE가 그냥 FE급인데? 사산소도 내용.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산화수가 얼마지? -2야.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산소라는 녀석은요,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겠지. 맞아요? 3개가 필요하면 여기 몇 개가 생겨야 돼? 2개가 생겨야 되겠지. 그럼 철이 전체가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이게 되겠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자. 철은 산소와 결합해서 또는 산화수가 증가했어. 무슨 현상이 일어났지? 산화라는 반응이 일어났지.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는 이런 현상이 산화가 되고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지. 반면에 산소라는 녀석은 산화수가 감소했어. 오케이? 산화수가 감소했어. 또는 이렇게 봐야 돼.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 한 물질이 산화하니까 다른 물질이 환원된 거야. 철의 산화 과정에서 얘를 설명할 방법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알고 있다면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전자를 잃었는지 어쨌는지 확인하기 좀 어렵지. 정확히 전자를 얻었어. 자기가 산소인데 산소 결합 얘기할 수 없지. 수소라는 물질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당한 것은 어떻게? 얘가 산화했으니까 얘는 환원을 했다라고 보는 게 편리할 것 같아.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한 물질이 산화됐으므로 이 물질은 환원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똑똑하다 그러면 산화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지? 산화수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한 물질이 전자를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그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관계에서 뭐가 발생했다고? 열이 발생했다라고 해. 오케이? 열이 발생했대. 그렇다면 얘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함유량이 얘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 함유량보다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을 썼고 1- 똑딱이에 손난로의 주 재료인 아세트산 나트륨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아세트산으로 나타나는 두 시약병의 레벨이 가와 나같이 일부가 훼손돼서 구별할 수 없었다. 자, 시약 보관 목록은 나와 같았다. 아세탄 나트륨과 아세탄 칼슘이 있다고 해요. 아래 바구니의 실험 장치에서 시약에 충분한 조건 내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아세탄 나트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불꽃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앙금 생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탄산? 탄산칼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합니까?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는 나트륨이라는 물질과 칼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나트륨은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 나타납니까? 무슨 색? 노란색이 나타나지. 칼슘은 주황색이 나타나지. 재미난데? 리튬은 진한 빨강.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중간 빨간. 진한 빨강. 아유. 구리 청록색. 청록색.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볼까? 보라색. 칼륨을 볼까? 또 비비셨던 뭐지? 바리움. 또 바리움, 황록색. 또 네? 마그네슘은 불꽃 반응색이 없어요. 환해요. 있어? 하얀색이 있어? 뭐가 있을까? 하얀색이 어떻게 불꽃을 어떻게 보니 하얀색을? 지금 하얀색이라는데. 아이씨, 환해. 없다고 해. 그럼 불꽃 반응색 없음. 반말하지 않지? 일부 금속은 세슘이 있어. 세슘이? 네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지? 네? 아니. 저 노란색이 맞아요. 그래. 싹수가 노란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이걸 잘하면 불꽃놀이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한편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염이라는 게 있어. 염의 정의는 어떤 걸 염이라고 하지? 영어로는 salt인데 염의 정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알죠? 중화 반응에서 물 위에 생기는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은 그 특성에 따라 산성염, 중성염, 염기성 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띠면 산성염, 물에 녹았을 때 배웠지. 자,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면 염기성염 이렇게 표현해 준대. 염이라는 것은 자, 요걸 한번 보자. 물에 잘 녹는 염이 있어. 얘는 필수적으로 잘 기억해 둬야 돼. 자, 물에 잘 녹는 염에는 자, 이런 게 있어. 양이온으로 나트륨 이온이 포함된 나트륨염, 칼륨 이온이 포함된 칼륨염.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알칼리라고 불러. 알칼리족이라고 하지. 일족 원소들이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이야. 보통 상태도 물에 잘 녹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겠지. 맞아? 얘네들은 물에 진짜 잘 녹아. 자, 그리고 음이온으로서 질산 이온이 포함되면 무조건 다 녹여버려. 얘는 킬러야. 다 녹아. 자, 그 다음에 염화 이온도 다 녹는데 예외가 있지. 누구? 은과 결합되면 얘는 안 녹아. 얘는 Ag 플러스 예외야. 근데 대부분 다 녹여줘. 이런 물질들이 물에 잘 녹는 염이야. 자, 반면에 물에 잘 안 녹는 염. 자, 얘는 양이온으로서 누가 섞여 있는 경우에 칼슘 이온, 바륨 이온, 은이온,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 물질들이 여기에 속해. 상당히 많은 금속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서 누가 있을 때? 탄산염일 때
그리고 황산 염일 때. 자, 이때 잘 안 녹여주는 성질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냐에 따라 그래. 근데 나트륨, 칼륨 얘가 포함된 거는 거의 다 녹는다라고 보면 돼. 거의 다가 아니고 선생님 기억에는 얘네들이 포함된 경우에 안 녹는 거 없었던 것 같아. 오케이? 굉장히 잘 녹는 물질들이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얘네들이 주로 섞여 있으면 얘들은 뭐가 돼? 녹아. 하지만 얘가 있을 경우에는 안 녹아. 아, 미안해. 얘가 있으면 무조건 녹아. 얘네들이 있으면 대부분 안 녹아. 얘네들도 얘와 반응하게 되면 100% 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게 앙금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답 얘기 안 해줘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디크롬선이라는 것은 열선인데 혹시 떼굴떼굴 해갖고 전기 난방기 속에 유리관 속에 들어간 거 대충 본 적 있을까? 난로에 있는 거예요. 난로에 있는 거. 아니면 다리미를 뽀개. 다리미 밑판에 니크롬선이 있어. 니켈, 크롬, 철 등으로 만든 합금이야. 저항이 상당히 커서 열선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본 거 같지? 자, 이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끊어갖고 막 연락이 하고 실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너네는 그렇구나. 자, 여기서 뭐 니크롬선 있고 뭐 이런 게 있네. 얘네들은 솜이 없구나. 솜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솜이 없으면 불꽃 반응색 실험을, 보통은 솜을 액체나 물체에 찍어서 불을 붙여서 불꽃 반응을 일으켰지. 토치 직접 붙여? 요새 니크롬선에 나오는데. 요즘 니크롬 아니야. 약솜으로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옛날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이야. 용액,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지의 용액을 니크롬선으로, 원래 니크롬선이 뭐가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꽃에 넣어봐. 보통 겉불꽃에 넣어준다. 불꽃은 속불꽃과 겉불꽃이 있어. 겉불꽃이 산화불꽃이거든. 여기에 넣어봐. 넣어보면 색깔이 나타나거든. 그럼 뭐가 묻어있는 거지. 그때 묽은 염산으로 닦아. 묽은 염산으로 헹구는데 묽은 염산이 없네. 진작 묽은 염산으로 없어. 자, 없어. 그래서 아무튼 묽은 염산 한 다음에 증류수를 한번 담가서 시료를 묻혀. 시료는 액체 상태든 고체 상태든 상관없어. 묻혀서 불꽃에, 겉불꽃에 넣어보지. 넣어보게 되면 색깔이 나타나. 다시 실험할 때는 물염산에 찍어서 실험한다. 대부분의 금속, 구리 등을 빼놓은, 구리, 금, 은 등을 빼놓은 대부분의 금속들은 어때? 묽은 염산 갖고 산화를 시켜서 녹여서 없앨 수가 있거든.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노란색이 나왔대. 뭘 잘못했을까? 얘는 그냥 다 잘못한 거예요. 아마 이 니크롬선을 손으로 만졌을 가능성이 있어. 내부에 있는 네, 그 정도 미량을 갖고도 반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주 미량으로 반응해. 자, 그럼 불꽃 반응은 물질이 연소해서 생길까? 물질이 연소해서 생길까? 그 질문은 이따가 4교시 와서 내가 다시 질문으로 해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숙소에 있다가 방출할 때 스펙트럼 아니 제가 오늘